디지털이라는 말은 뭐하러 쓰는 거예요? 디지털이라는 말 때문에 사실 더 화가 나요. 후방 카메라가 아날로그도 있냐? 테이프로 찍어가지고 테이프로 깎아서 감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영상에서 화를 좀 많이 내다 보니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뭐 미친놈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무려 152만 원에 무려 152만 원. 상품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평상시에 저의 원래 말투는 이렇습니다. 왜? 국산차 옵션 장난질 탑 5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반떼입니다. 큰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모던 트림에 있는 현대 스마트 센스 1이 100만원짜리 옵션인데 물론 이 스마트 트림에도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트림에 보면 인포테인먼트 내비 1이라고 해서 이 안에 보면 이제 뭐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를 또 여기다 갖다 묶어놨고 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프로토 에어컨 이런 것들 묶여 있는데 이게 이 IVT 오토미션과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서 도대체가 수동 타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수동 타는 사람들은 사이드미러도 내려서 운전석, 조수석 손으로 접어야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요거는 그냥 귀엽고 충격적인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던 트림의 이 현대 스마트 센스도 옵션 가격이 100만원씩이나 해요. 자, 그러면 이 스마트 센스는 뭐냐? 이름도 더럽게 어렵게 만들어 놔서 이 현대 스마트 센스 1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들어가 있을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죠. 자, 뭐가 그렇게 스마트한지 한번 봅시다. 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들 좋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기능 포함, 이것도 뭐 좋죠. 뭐 이런 것까지는 좋습니다. 스마트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뭐 이것까지도 그래 스마트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깊이 가변형 컵홀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 이번 아반떼 CN7 모델에 이런 식으로 컵홀더의 깊이를 이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터를 빼서 반대 방향으로 꼽으면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활용도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칭찬을 했었던 이건 너무 굿 아이디어다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옵션으로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게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혹시 저 옵션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그냥 저 어플리케이터만 사서 바로 끼면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더라고요. 자, 소나타를 좀 보시겠습니다. 소나타 문제는 프리미엄 등급부터 선택하실 수 있는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파노라마 선루프 120만원.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너 또 왜 그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현대기아의 가격표는 그 아주 작은 돋보기를 쓰고 봐야 될 정도 수준으로 작은 그 폰트 하나까지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아래쪽에 있는 패키지 품목에도 파노라마 선루프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없어요. 인스퍼레이션 등급을 지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아주 작은 폰트들 300% 확대를 해놓은 건데 조금 더 해볼게요. 조금만 더 500%. 자, 이게 기타 카테고리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선택 시 에어 커튼 커버, 프론트 및 리어 범퍼 로어, 사이드 실 몰딩, 그리고 도어 가니쉬, 아웃사이드 미러, 베이스, 여기에 하이 그로시가 적용이 된다. 이게 결국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을 해야만 이제 앞범퍼 쪽에 있는 에어 커튼 커버,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프론트 및 리어 범퍼 로어, 이 앞쪽 프론트 범퍼의 아랫부분 이 까만 부분 있죠. 그리고 뒷범퍼 쪽에 이 아랫부분 디퓨저 부분. 자, 끝나지 않죠. 사이드 실 몰딩도 있습니다. 사이드 실 몰딩 이 아래쪽. 도어 가니쉬 같은 경우에는 이 B필러와 C필러 이쪽 가니쉬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베이스, 이 사이드 미러 아랫부분 지금 블랙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 인스퍼레이션 등급이 지금 3,360만원이에요. 여기에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을 더하면 120만원. 여기에 또 플래티넘 옵션부터 시작해서 뭐 빌트인 캠, 액세서리들 좀 추가하면 4,000까지도 가요. 2.0 NA 기본 모델이. 그런데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라고 했을 때, 제가 K5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년 된 것 같은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15년 전 모닝에나 쓰던 그런 마감이에요 이거. 비필러도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 차량도 파노라마 선루프가 빠지는 바람에 A필러, B필러, C필러 그리고 사이드미러 하단부 그 부분들이 하이그로시가 빠지고, 그 정말 어떻게 이보다 더 싸 보일까 싶은 그런 재질의 플라스틱이 덕지덕지 들어간 상태로 출고가 됐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건 이 영업사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고지를 안 해주신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하는 옵션에는 그냥 이게 끝이에요. 파노라마 선루프 120만원 이렇게만 해놓고, 이렇게 작은 글씨로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해야만 에어커튼 커버, 그리고 뭐 가니쉬들, 사이드미러, 앞범퍼, 뒷범퍼 면적이 작은 것도 아니야. 또 그렇게 광범위하고 넓은 면적에 싸구려 플라스틱을 쓴다. 인스퍼레이션 등급에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아래 처박아 놓고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세 번째 얼탱이 없는 옵션. 자, K5 같은 경우도 파노라마 선루프 그냥 뭐 선택 품목 안에 이렇게 이름만 덜렁 써 있고, 그리고 아래 내려와서 보면 파노라마 선루프 뭐 트렌디에선 또 선택도 못하게 해놨네. 그냥 뭐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등급에 각 120만 원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가격 안내만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참 내려가서 LPG를 지나서 렌터카를 지나서 멀리 계속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또 깨알 같은 글씨로 공통 참조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확대를 해서 봐야겠죠. 파노라마 선루프, 솔라루프 선택 시 윈드쉴드 사이드 가니쉬. 이거 앞유리 A필러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A필러, B필러, C필러,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 베이스부 블랙 하이그로시 적용. 이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K5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나타처럼 범퍼까지 그런 싸구려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본인들이 차량 광고할 때 무조건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 다시 말해서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그 앞뒤 범퍼에 굉장히 큰 면적으로 들어가 있는 블랙 부분, 그 부분이 하이그로시가 들어간 모델로 광고 촬영을 하잖아요. 그 B필러, C필러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하이그로시가 들어가게 되면은 글라스와 일체감 있게 보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차의 옆태가 좀 사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사이드 스텝 쪽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파노라마 선루프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기호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하는, 이걸 마냥 무조건 편의 장비다, 이거는 무조건 좋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란 말이죠. 그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운동 성능이 조금 저하되고 무거워지는 그 느낌이 싫어서 빼시는 분들도 있고, 잡소리가 싫어서 빼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고장날 게 싫어서 빼시는 분들도 있고, 누수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기본적으로 선루프라는 거는 차가 달리고 있을 때도 닫혀야 되기 때문에 이 기압차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 도어 쪽에서 미세하게 계속 바람이 들어오는 그 숨구멍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또 그게 싫어서 선루프를 안 하시는 고객님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 이 선루프라는 옵션을 저런 외관, 인테리어와 관련되어 있는, 정말 내 차가 여기서 한 끗 차이로 더 돋보일 수 있냐 아니냐가 갈리는 그런 중요한, 외관이 20년산 플라스틱으로 덕지덕지 도배가 되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도 않은 상태로 파노라마 선루프랑 묶어가지고 팔고 있다? 인스퍼레이션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소나타 K5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저거 제대로 못 본 상태에서 파노라마 선루프 빼면 택시 느낌으로 차를 타시게 된다. 자, 뭐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거는 좀 욕을 하고 싶다. 자, 현대기아차만 하고 끝내기 좀 아쉬울 것 같아서 SM6를 좀 봤는데요. 르노 삼성이 옵션 선택이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정말 딱 상관 있는 것들끼리, 정말 가끔씩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수긍이 되는, 그래, 이거는 묶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예를 들자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가 함께 들어가 있는,
네, 이런 건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상당히 의외로 르노 삼성 차들이 전체적으로 다 옵션이 굉장히 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돌리다 보니 쉐보레가 눈에 들어왔고 트레일블레이저를 좀 봤어요. 이 트레일블레이저의 액티브 트림 2650이 기본 가격이고 RS 같은 경우에는 2700 이렇게 되는데 이 각각의 트림에 공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리미엄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128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 패키지가 뭔가 느낌이 좀 싸해서 내려가서 봤습니다. 2700, 2600이라는 가격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일단 알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일단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후방 카메라. 자, 근데 여기 써 있는 이 후방 카메라가 얼마나 골 때리냐면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이미 RS 등급, 액티브 등급 그 아래에 있는 프리미어 등급, 이 프리미어 등급 2,500만 원짜리에서 멀티미디어 옵션에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8인치 컬러 터치 스크린이 옵션으로 이미 들어갔어요. 사실 이거는 현대기아도 이런 짓은 안 해요. 여기 프리미엄 패키지를 선택하면 여기 디지털 후방 카메라라고 나옵니다. 디지털이라는 말은 뭐하러 쓰는 거예요? 디지털이라는 말 때문에 사실 더 화가 나요. 후방 카메라가 아날로그도 있냐? 테이프로 찍어가지고 테이프로 앞에서 감냐?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있지만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나 RS 등급 많이들 구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네요. 답이 안 나와. 이건 무조건 해야지 뭐 128만 원. 참 많이도 끼워가지고 잘 판다. 자, 여러분 오늘 현대기아 그리고 쉐보레까지 정말 얼탱이가 없는 황당한 이거는 가격표가 이거 여기 잘못 쓴 거겠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황당한 옵션 구성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이 영상이 좀 널리 퍼져서 현대기아도 그렇고 쉐보레도 그렇고 옵션 짜시는 분들 있죠. 상품팀에서 짜실 텐데 다음 신형 혹은 뭐 다른 모델 가격표를 만드실 때는 조금 더 소비자 입장에서 친절한 옵션표 그리고 기분 좋게 차 구매하면서 뒤통수 맞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좀 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옵션 구성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옵션들을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